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을 지나고 2월 2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시는 봄, 가을을 호를 가진 봄가 전순자 시인입니다. 일신문학회원이며 사천시 축동 출생입니다. 대우산업의학연구소 보건관리과장 역임, 신아조선 보건관리실장 역임, 통영시 한산도 보건진료소장을 퇴임하고 고성 덕광 중공업 보건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2003년 33회 교담문학시 부분 신인상 등단해서 통영문인협회 회원이고 시화집으로 도반을 출版했습니다. 전 시인은 자연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시 바탕은 자연입니다. 특히 통영을 무대로 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가 명상의 바탕이 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슬픈 짐바리도 한산섬 건너 용호도를 보며 지은 시입니다.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픈 진바리.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구분이 없는 날. 바람 없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네. 의자는 자릿대가 앉았다. 소나무는 가끔 섬새가 지나가며 찝쩍거리니 그나마 덜 쓸쓸할까? 걸음발 없는 아이들 빈자리를 대신할 잡초. 장마철도 아닌데 몇 달 사이 무성하다. 건너다 보이는 큰 섬 학교도 환산하긴 마찬가지인가. 이 생각 저 생각 운동장 한 바퀴 떠나며 평생 잊지 않겠다던 무트로 간 사람들. 걷는다 하면서 다리 없는 핑계만 댄다. 해질녘 섬 물마저 잠잠하니 꿈꾸면 묻이 될까? 섬을 베고 잠이 든다. 슬픈 진바리. 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키르기스탄의 여행을 마치고 파미르 여행으로 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의 여행은 가이드 졸도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었습니다. 벤조님은 지난번 여행 때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가이드랑 이시쿨 호수를 보았는데 답답해서 혼났다고 합니다. 졸도 씨는 키르기스탄 사람 중의 세계인들 중 한국말을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 KBS 방송국에서 여는 한국어 구사 능력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상금 1,000만 원을 받은 청년입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교회에 다니다가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인 선교사가 주는 학자금으로 대학을 나온 청년입니다.
그의 성공은 형님과 아우 여동생의 직업을 도와주면서 집안을 일으켰고 자기의 고향 청년들을 정신무장시켰고 그리고 아마도 미래의 키르기스탄을 끌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요즘도 하루에 한국 신문 서너 가지를 읽고 한국 방송을 보고 그리고 한국의 신정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쓰는 한국어는 글 꽤나 쓴다고 자부하는 내가 쓰는 언어보다도 어쩌면 더 고급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가요? 그의 태도는 신중했고 예의 발랐으며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식사가 매 끼니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도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일이 바쁜 것은 가정생활에 불안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에는 부인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대사관에 취직할 것이며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부인과 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중요 행사의 통역을 맡기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를 만난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비슈케크에 닿았습니다. 아리랑 식당에서 파미르로 함께 동행할 박 선생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 열흘을 함께 할 분들이니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벤조님 댁으로 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누고 내일 떠나야 할 여정이 멀고 험하기에 일찍 헤어졌습니다. 타지키스탄의 국기는 빨강, 하양, 초록의 삼색기입니다. 하얀색 띠 가운데에는 노란색 왕관이 7개의 노란색 별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의 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강은 나라의 통합을, 하양은 순수함, 국민의 통합과 면화를, 초록은 농업과 이슬람교의 정신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비슈케크에서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로 갑니다. 대망의 파미르 고원을 보기 위해 키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로 갑니다. 1시간 반 날아가는데 비행기 값은 약 200달러 정도, 돌아오는 오시에서 비슈케크까지는 같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같은 키르기스탄에서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거라고 60달러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벤조님은 열흘 넘게 세 가족이 먹을 먹거리를 챙기느라 나는 이 여행이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좋아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비스케크 공항에서 박 선생 부부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자마자 이시쿨 2박 3일 그리고 바로 두산베로 가서 5,000고지 정도의 파미르를 계속 가는 건 무리라고 전문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동행할 박 선생 부부는 우리들보다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는가 보았습니다. 벤조님 부부 그리고 우리 세 부부는 음식물들이 든 짐가방을 검색대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시쿨 호숫가에서 준 조약돌 하나를 뺏겼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 하고 가지고 있다가 걸린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쪽 중앙아시아는 물은 비행기 속에 가져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산 지방을 견디려면 미리부터 물을 많이 먹어 두어야 한다 해서 계속 물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참 잘 되었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날면 가슴부터 뜁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동쪽에 위치합니다. 북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북동쪽으로는 키르기스탄,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만 3,100평방킬로미터, 인구는 819만, 수도는 두산베, 13세기 몽골의 지배를 받고 16세기 우즈베키의 지배를 받았으며 18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제국에 흡수, 1926년 소련의 공화국이 되었고 1992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했습니다. 타지크인이 80%이니 공용어는 타지크어인데 통용어는 러시아어입니다. 인구의 25%는 우즈베크어를 사용합니다. 남한의 1.4배 크기의 땅, 전체 국토 면적 중에 경작 가능지는 6.52%, 농경지는 0.89%, 황무지 기타는 92.59%인 지구상 최악의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문화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뭘 보고 다녔느냐고 물었을 때 해줄 이야기를 찾아볼 요량으로 눈을 부릅뜨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미르를 넘는데 너무 어렵다고 기행문에 쓰고 있었습니다. 좀 두려웠습니다. 고산증을 이기는 특효약도 가져왔고 고산도 많이 지나와 봤으니 잘 되겠지. 물만 미리미리 마시자고 자꾸만 말했습니다. 겨울에 파미르를 지나갔던 해초 스님은 왕오 천축국전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차디찬 눈이 얼음 위에 쌓이고 차가운 바람이 땅에 갈라질 듯 매섭네. 바다마저 얼어붙어 발라놓은 단인 듯하고 강물은 벼랑을 갉아먹고 있네. 용문엔 폭포수마저 얼어 끊기고 우물 가장자리도 도사린 뱀처럼 얼어붙었네. 불을 보타여 층층대를 오르며 노래하지만 어떻게 파미르를 넘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뜨자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은 천층, 만층, 구만층입니다. 누가 하늘 들어 하늘이라고 했는가? 하늘 아래 하얀 눈을 이고선 설산과 설산들, 그 말 잔등 같은 등줄기를 따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땅 이름이 바뀝니다. 하늘은 늘 그 하늘인데 땅 이름이 바뀌면 사람 모습도 달라집니다. 한 번 오른 비행기는 반드시 내립니다. 한 번 생각하는 사이에 타지키스탄, 서울, 두산배입니다. 공항에서 비자 수속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더구나 박 선생님은 비시케에서 150불 들었다던가 유 교수님은 70불, 우리는 현장에서 35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한 사람은 45불을 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기간 때문이거나 나라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짐작만 합니다. 그러나 파미르를 넘기 위해서는 파미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공항에서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만 있었다면 한국에서 내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파미르 비자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없었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두산배에 사는 타직인 가이드가 도와줄 것입니다. 가이드 살렘이 나왔습니다. 제일 급한 게 파미르 비자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다리는 일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차피 파미르 비자는 한국 타직 대사관에서는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렘은 호텔에 가기 전에 파미르 비자 내는 곳으로 가서 유능하게 일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비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는 한국어, 러시아어, 타지크어를 잘 구사하는 젊은이입니다.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사고로 돌아가시고 타직에 살던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이 일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며칠이나 두산배를 뒤져서 튼튼하고 큰 차 8인승 토요타와 노련한 운전사를 구해놓고 기다렸습니다. 도착해서 우선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장금이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이 먼 이국 땅까지 와서 밥 장사를 하는 여사장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카드를 사서 서로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전화기에 넣었는데 내 전화기는 데이터가 무한정이라 따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미르를 건너기 위해 이틀 동안 두산배에서 머무릅니다.
바자르에서 과일과 식품들을 사는 일, 그리고 두산베 시내 관광과 유원지를 보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산베 시내에서는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두산베를 떠날 때 호르그, 랑가르, 무르갑까지 이 차로 가기로 했고, 무르갑에서는 그곳 차와 기사를 써서 키르기스탄 오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오시에서는 비행기로 비스케까지 가니까 차는 상관없습니다. 버스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15시간이나 걸린다니 1시간 남짓 날아가면 될 것을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사실 대장이신 유 교수님은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연결할 때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셨다는데 박 선생 부부와 연관이 있는 분이 가이드를 정해 주신 것이 이 여행 전체를 편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열악한 파미르를 노련한 기사와 싹싹한 샬렘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 다행입니다. 기사는 파미르를 넘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호르그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안내하여 어디가 편한지 불편한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뒤지니 파미르를 넘는 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가 오고 비로 길이 없어져 버려 며칠이나 복구를 기다렸다는 사람, 아예 길을 돌아 한참을 둘러서 갔다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파미르를 넘는 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산베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수도인데 대륙성 기후이고 해발 800m의 인구는 60만입니다. 두산베라는 뜻은 월요일, 월요일마다 시장이 섰던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 두산베. 7월 중순부터 9월까지가 여름인데 섭씨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히사르 산맥의 남쪽 기슭 바루조프 강 안에 위치한 신흥도시로 원래 상간 마을이었는데 소련시대 여기로 새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까지 이름은 스탈리나바드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타지크, 우즈베크, 타타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데 타지크인이 주류입니다. 타지크인은 이란계 인종으로서 언어를 비롯한 문화가 페르시아와 연관이 깊습니다. 지진 다발 지역으로 내진을 위해 댐도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흙을 쌓아 축조합니다. 타직 여자들은 두산베 거리에서 만나는 여자들 모두 페르시아 여인들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이웃집 여자와 같은 익숙한 키르기스탄 여자와는 달리 두산베 여인들은 신비스럽고 멋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찍지 못하게 합니다. 남자친구들이 찍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나 가게에서나 여인들은 모두 화려하고 예쁩니다. 첫날은 파미르를 건너는데 필요한 식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제일 급한 게 과일이었습니다. 호텔로 가기 전에 큰 바자르로 갔는데 오디도, 체리도, 머스크메론도 맛있는 과일이 무궁무진이었습니다. 너무나 값도 싸서 이것저것 마구 사서 한 리어크가 꽉 차도록 샀습니다. 오디는 입이 시꺼멓게 되도록 먹었습니다. 남편은 커다란 빵이 먹고 싶다고 사자고 했습니다. 먹어본 중 제일 맛이 있었다고 하네요. 고깃집에 생고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호텔은 약간 변두리였습니다. 방을 3개 잡았는데 숙박비는 사람 머리수대로 받습니다. 한 사람당 하룻밤에 20불, 아침 식사 포함 거실 딸린 방에 다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화장실이 넓어서 부엌으로 쓰고요. 객실 문짝이 제대로 안 닫히고 안에서도 잠글 수가 없어 좀 불안했는데 고쳐준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첫날 밤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샤워가 잘 안 되고 방은 아주 컸습니다. 와이파이도 안 되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파미르 피자를 받을 시간이 좀 남아서 먼저 또 큰 바자르로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두를 사 보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는 실 2타리를 샀습니다. 타직 잔돈을 손바닥에 내밀고 실 2타리를 집었더니 주고 거기에다가 깎기까지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온리원 클럽에 새 커튼을 할 거라고 예쁜 전을 사자고 했습니다. 가게를 다니는데 경찰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흥정을 하는데도 가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마약 거래가 하도 심한 데라서 그랬다는데 참 기분은 나빴습니다. 박 선생은 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었다 합니다. 천 가게는 커튼천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여인들이 입을 화려한 옷감만, 그것도 미리 잘려져 있는 것만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필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옷 한 벌 할 만큼씩만 잘려져 있었습니다. 옷 한 벌은 바지와 원피스가 한 세트였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속에 같은 전으로 된 바지를 입고 위에 원피스를 복숭아 뼈만큼 내려오게 만들어 입고 다녔습니다. 재미로 그 옷감 전 2벌과 실크로 된 이불 위의 런으로 사용하면 좋을 실크 전을 샀습니다.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했습니다. 살렘은 시간이 어중간하다고 그가 이끄는 대로 대통령 측근들이 휴양하러 간다는 바레소브 계곡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아서 휴양시설이 많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 볼 것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석회수만 세차게 흘러갔습니다. 계곡이 깊고 경치는 그저 그랬습니다. 군데군데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살렘은 자꾸만 아름답지요? 아름답지요? 예쁘지요?를 되풀이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그는 타지키스탄의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라 합니다. 파미르 피자를 받으러 갔는데 좀 더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점심부터 먹자고 타직에서 가장 맛있는 양고기 집이라고 샬림이 자랑입니다. 바자르 근처에 있는 유명한 샤슐릭 양고기집 라이헌 레스토랑. 양갈비도 맛이 있었고 샐러드도 신선하여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방마다 밀실처럼 방이 있고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공 폭포가 보이는 좀 크고 넓은 방을 선택해서 앉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연기를 뿜어대며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8명이 램첩, 갯밥 등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45불, 모두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식당들은 건물이 대체로 으리으리한데 식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밤새도록 피로연 파티도 하기 때문이랍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이 있었습니다. 히소로 고성으로 갑니다. 이제 뭘 보고 싶으세요? 점심을 먹고 나니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를 열심히 예습해 온 유 교수님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여행 스케줄을 짜고 가이드와 일정 조율을 하고 회계 서기까지 수고를 많이 합니다. 히소로 고성으로 갑니다. 히소로 성은 기원전 10세기의 요새였던 곳입니다. 두산베에서 서쪽 30km, 부하라 왕국 시절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왕궁, 연못, 정원들이 있었으나 그동안 다 부서지고 지금은 성문, 쌍둥이 왕루, 그리고 두께가 1m인 성벽만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을 들어서면 카라반 대상들의 숙소가 늘어서 있습니다. 옛 성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이 성벽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지녔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왕의 수영장, 왕의 연회장, 왕의 방. 그러나 군데군데 흙들이 무너져 먼지가 풀풀 날고
왕의 시녀들이 머물러 씀직한 작은 방들에는 상인들이 한 칸씩 차지하고 앉아 기념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살렘은 푸른 목걸이를 샀습니다. 누구에게 줄 거냐고 물으니 자기에게 줄 선물이라면서. 자기에게 참 좋은 말입니다. 나는 그가 권하는 대로 하나는 사야 할 것 같아 흙으로 빚어 좀 서투른 듯 보이는 접시 2개와 꽃병 하나를 샀습니다. 다 해봐야 돈 1,000원 정도였습니다. 마드라스에는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박물관의 특징은 영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있어도 러시아어나 현지 언어로 되어 있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의 한국말 설명도 답답하고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옛 학교였던 곳에서 여인들이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쉬고 남편들은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히소르 성을 보고 나니 오후 4시였습니다. 히소르를 지나 두산베 시내에 있는 국립미술관으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5시 1분 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지나테베 불상을 못 보네. 입장은 4시에 끝나고 들어간 사람은 5시까지는 나와야 하는 걸 5시까지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휴관인 미술관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서 보았고 우리나라 절두산 박물관도 신부님께 부탁해서 파키스탄 신부님과 단 4명이서 관람을 했던 경험으로 졸라도 보고 때를 써보았지만 절대로 4시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지나테페는 불교 사원이 있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두산베에서 12km 떨어져 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지로 아지나 불상은 그 사원에서 발굴된 누워있는 와불입니다. 그 크기가 장장 14m, 1966년 러시아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되어 두산베의 고대사 박물관 지하에 35년이나 안치되어 있다가 2001년에야 겨우 조각이 다 맞춰져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상의 표정뿐 아니라 불상이 누워있던 주위가 너무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어 열반에 누운 불상이라고도 한답니다. 중요한 걸 못 봐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주요한 시 이홍열 작곡, 소프라노 김금희가 부르는 끄러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